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소속의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태평 위원장 모시고 농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농업과 어업은 정말 꼭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식량 안보이자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활, 경제를 책임지는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농업이 이제는 활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까요? 네. 지금 요새 농어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노령화 문제, 그래서 지금 농업을 하는 분들, 어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고령화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농어가 소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예. 그 농가 소득을 보면은 그 도시 근로자 그 가계 소득에 비해서 한 70% 수준밖에 안 돼요. 어가가 좀 낮습니다. 어가가 한 80% 수준 이렇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 소득, 그러니까 농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농가 소득의 비중, 이게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게 너무나 큰 문제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농업이 식량 자급률이 한 54, 5% 됩니다. 그 사료를 포함해서 곡물 자급률을 보면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먹는 문제를 우리 국내에서 한 20%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80%가 해외 의존도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생산을 해서 농업에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국제 어떤 그 경쟁력을 비교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약해요. 그래서 소득을 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가 소득, 어가 소득을 늘려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비용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생산을 하면은 그 생산한 거를 국내에서만 생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된 거를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가 또는 가공으로 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농업 문제, 어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째, 그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그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예. 또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해외 의존율이 한 70%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생산은 한 30%가 조달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거를 그래도 40% 정도라든가 그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높여야 그 농어가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어가 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농어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지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량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수출하는 또 품목들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글로벌 식품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네. 어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을 또 기대할 수가 있을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식품 산업을 사실 좀 많이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이제 저희가 네덜란드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네덜란드는 농식품 수출을 한 1,3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예, 예. 우리는 12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네덜란드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장기간 노력을 하면은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새만금 개발청하고 전북도가 지금 새만금에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간척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덜란드의 노르텐담 같은 그런 식품 어떤 허브로 만들어 보자.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3시간 내에 갈 수 있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147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1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런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그 EU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4억 5천 정도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주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새만금의 식품 허브를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식품 허브라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1,500여 개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큰 식품 기업들이 100여 개가 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대학이 들어와 있고 또 전문 항만 시설이 돼 있고 이렇게 집적돼 있어서 그런 효과에서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우리도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마침 새만금 옆에 있어요. 예. 다 그걸 예상하고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새만금을 앞으로 우리 어떤 아시아권에서의 그 네덜란드 같은 그런 식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지금 기본 계획을 전북도하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기도 계획을 지금 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 처음부터 글로벌 시각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하루빨리 속도를 좀 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예. 정부가 좀 과감하고 대담한 예.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추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농림수산미래기술 포럼이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농업 분야에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해서 그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지원들이 좀 국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이제 농업이 과거와 같이 그냥 농사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AI다, 데이터, 어떤 여러 가지 푸드텍 뭐 이런 첨단 과학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큰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설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지원 자금도 있지만은 또 모태 펀드를 해가지고 이 민간 자율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더 큰 거는 민간 자금이 형성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하는 부분도 농식품 수출 전용 펀드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금융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이 농식품 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애를 써서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가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도 함께 도와서 우리 농촌과 어촌을 다시 활동성 있는 활력 있는 곳으로 좀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태평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